비글호 항해기, 지은이는 찰스 다윈입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심한 폭풍 때문에 출항 후 2번이나 되돌아와야 했던 비글호는 드디어 1831년 12월 27일 영국 해군 피츠로이 함장의 지휘하에 10개의 포문을 갖추고 영국의 데번포트를 출발했다. 이번 항해의 목적은 1826년부터 1830년에 걸쳐 킹 함장이 파타고니아와 티에라 델 푸에고에 대해 조사한 것을 마무리하고 칠레와 페루 연안 및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탐사하며 전 세계에 걸쳐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월 6일 테네리페에 도착했으나 우리가 콜레라를 전염시킬 것을 우려한 그곳 주민들은 상륙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란 카나리아 섬의 울퉁불퉁한 바위 너머로 떠오른 해가 산 아래쪽은 아직도 구름 속에 잠겨있는 테네리페 봉우리를 찬란히 비추고 있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여정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다. 1832년 1월 16일 우리는 카보베르데 제도의 주요 섬인 생자고에 있는 포르토 프라야에 정박했다. 9월 15일 갈라파고스 제도는 10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5개가 나머지들보다 크기 면에서 두드러진다. 이 섬들은 적도 아래에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 해안선에서 서쪽으로 800에서 970km 떨어져 있다. 모두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에 의해 변성되어 신기한 광택이 나는 몇 개의 화강암 덩어리들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큰 섬에 있는 분화구 몇 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여 높이는 900에서 1200m에 이른다. 분화구의 경사면에는 보다 작은 구멍들이 수도 없이 뚫려 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제도를 통틀어 분화구의 수가 최소한 2000개는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세로는 26종을 발견했는데 북아메리카에서 온 것으로 종달새같이 생긴 핀치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었다. 그 핀치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위 54도까지 분포하며 대개 늪지에서 자주 보인다. 나머지 25종의 새 중에 첫 번째로 매를 들 수 있는데 이 매는 신체 구조 면에서 신기하게도 말똥가리,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썩은 고기를 먹는 폴리보루스 속의 중간에 해당한다. 무새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독특한 한 무리의 핀치들로서 부리의 구조와 짧은 꼬리, 몸과 깃털의 모양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 핀치는 모두 13종인데 굴드시는 이것들을 4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위 그룹인 칵토르니스 속의 종들 중에서 최근 로 제도의 보섬에서 들어온 것 한 종을 제외하면 모두 이 제도 고유의 종들이며 모든 하위 그룹이 이 제도에만 있다. 칵토르니스 하위 그룹 중 2종은 종종 커다란 선인장 꽃사위로 오르내리곤 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 그룹의 다른 종들은 모두 낮은 지역에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먹이를 찾으며 떼지어 여러 종이 섞여 산다. 대다수의 수컷 핀치들은 새까만 색이며 암컷들은 갈색이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사실은 게오스 피자 속에 해당하는 각 종들은 부리 크기가 완벽하게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큰 것은 콩새 부리만 한 것에서부터 푸른 머리 돼새 부리만 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휘파람 색과인 솔새의 부리만 한 것까지 있다. 게오스 피자 속에서 가장 부리가 큰 것, 가장 작은 것,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것, 그것뿐 아니라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단계적으로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가진 작은 새들이 적어도 6종은 더 있다. 칵토르스의 부리는 어떤 점에서는 찌르레기의 부리와 비슷하며 4번째 하위 그룹인 카마린쿠스의 부리는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작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새들의 그룹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볼 때 어쩌면 이 제도에 있던 소수 토착종 새들 중에서
하나의 종이 선택되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맞게 변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말똥갈이었던 새가 이곳에 들어와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썩은 고기를 먹는 폴리보루스 속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했다고도 상상할 수 있다. 8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카보베르데 제도에 있는 포르토 프라야에 두 번째로 닻을 내렸다. 그 후 아조레스로 가서 6일간 머물렀다. 10월 2일 우리는 영국 해안에 있는 펠머스에 도착해 거의 5년간 고락을 같이 한 작고 훌륭한 비그로에서 내렸다. 내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장면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장엄한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이었다. 생명력이 넘치는 브라질의 원시림이건 혹은 죽음과 부패가 만연한 티에라 델 푸에고의 원시림이 그 예이다. 두 곳 모두 대자연의 온갖 산물로 가득 찬 사원이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독한 곳에서는 태연자약할 수 없으며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이 뇌시는 숨결 그 이상의 것이 깃들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파타고니아 평원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